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30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2부 6경주부터 10경주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2부 6경주부터 10경주까지 돌아보면 뭐 전반적으로 좀 초반부는 안정감 있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8경주는 최래선하고 안창진이 정면 대결 펼쳐나갔습니다. 최래선의 파업 선수들 이재림하고 이영구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우겸이 쫓아 들어가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 9경주는 정종진이 박준성과 동반 입상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뭐 6경주도 박용범하고 정정교, 7경주도 신은섭하고 조지현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10경주가 인천이 김영수를 좀 노골적으로 견제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신재하고 박성현이 인천 뒤로 후차권 동시차 일고 나가면서 김영수가 준결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성급 2부가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광명 특성급 2부 6경주는 김태범이랑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7경주 전일 고전했었던 안창진이 출전하고 있죠. 8경주도 김영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9경주는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진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10경주도 임유섭이 이기주 달고 쏜다면야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박일호하고 이재림, 특히 이재림이 또 끊어먹기 받아가는 작전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임유섭, 후미 터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이재림이 받아간다면야 아무래도 10경주도 후차권 변수 또는 이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태범도 그렇고 안창진, 뭐 김영수도 준결까지 올라갔었다라면 좀 더 박진감 넘치는 준결승 경주가 짜여질 뻔했습니다만 전일 편성 자체가 상당히 이상했었죠. SS급 선수들에게는 우수급 선수들 잔뜩 붙여놓고 또 결승 가야 되는 상황에서 준결까지 올라가야 되는 선수들은 또 3명 또는 뭐 4명을 붙여 나가다 보니까 득점 높은 선수들이 결국 준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 뭐 12, 13, 14 다 좀 이따 잠시 후 특성급 3부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말만 준결승 전이지 편성 자체가 뭐 일반 레이스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약한 편성이 짜졌다는 점에서 박진감 넘치는 준결승 전은 좀 개인적으로 기대했었는데 상당히 좀 싱거운 준결승 경주가 펼쳐진 모양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조훈련 때 2조 선수들 우수하고 특성급 선수들이 혼합된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방극상, 이기주, 이성민, 김민균, 원신재, 노영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방극산, 이기주, 이성민, 김민균, 원신재, 노영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민배, 정태양, 방극산, 김현견, 박성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민배가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시속을 잡았습니다. 방극산은 느려진 시속에서 저치기로 김민배를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주드럭발에 나갔었던 김민배의 선행감은 상당히 좀 괜찮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승민, 김주호, 곽현명, 이기주, 이성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승민의 선행을 이기주하고 이성민이 각각 3코너 지점에서 저치기로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동규, 윤민호, 이승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강동규가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빠르지는 않았었는데 윤민호는 막히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타키, 김민균, 윤현준, 원신재, 윤형구, 김영섭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원신재가 3코너 저치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민균이 수입으로 2차권 진입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형균, 김원진, 권혁진, 김옥철, 김우영, 류재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긴 거리 대회를 주도해 나갔었던 노형균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별다른 위치 변동 없이 훈련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현수, 이송영, 이재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현수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이끌어 나갔고 차신 벌리고 출발한 이재림은 대회를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방극산, 이기주, 이성민, 김민균, 원신재, 노영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6경주부터 10경주까지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수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뭐 비팝 선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태범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태범, 하지만 뭐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아무래도 노영균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지정을 할 때 노영균의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노영균이 힘을 쓰고 김태범이 몰고 가는 견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25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번 편성 이번에 후미를 두고 방극산이나 배민구, 아무래도 박승민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범하고 방극산이 동반 입상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전일 방극산 낙차 사고 이후 이번 회차 금일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마크만 되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이 노영균을 상대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방극산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노영균의 선행을 김태범이 철저하게 활용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2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영균의 시도감이 좋다면 김태범이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 쪽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혀 뭐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동반 입장 경험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쫓아만 가면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과 7번 정도는 2번과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2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김태범이 추입 선수가 아니죠. 선행 선수입니다. 선행 시속도 11초대 초반까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동기생의 협공 가능성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범이 자칫 박승민하고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노영균의 선행을 배민구가 받아가거나 노영균의 선행을 방극산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한 30% 선에서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태범 자력형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긴거리 나서게 된다면 노영균도 직선에서 차 나올 수 있어요. 공격적인 승부라고 한다면 6-5나 6-7은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2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2번, 6번, 7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2번, 6번, 7번 3번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승민 마크라든지 배민구가 후미권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삼복선에선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 찾아 나갈 수 있는 2번, 6번, 7번이 아무래도 삼복선에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태범은 노영균 몰고서 짧게 가져가죠. 세게 넘어가면 방극산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노형균을 중심으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7경주입니다. 안창진 전일 내선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광명스급 8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창진 중심과 최래선 중심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안창진은 김우겸을 막혀 나갔습니다만 파업 선수들이 노련했어요. 덮고 시작하다 보니까 안창진은 결국 내선에서 갇혔습니다. 최래선 여유있게 우승을 찾아 나갔었는데, 문제는 최래선을 중심으로 이재림하고 이영구를 묶었었습니다. 근데 쫓아가지 못했어요. 김우겸이 직선에서 차가 나오다 보니까 최래선 김우겸의 동반 입상으로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선에서 꼼짝 못하고 당했었던 안창진, 본인이 직접 힘을 썼더라도 이창만에도 중견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중견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안창진이긴 합니다만,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창진을 중심으로 후차가 찾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연경이 있을 것 같고 곽현명하고 윤현준이 아무래도 특성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안창진 입장에서는 이들 3명과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김현경이 발주대 입점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김현경이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이 4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이 유리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창진이 직접 힘을 쓰는 힘을 쓰기보다는 선행 나설 수 있는 곽현명이나 윤현준을 좀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윤현준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인지도면에서는 곽현민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선행도 가능하고 저치기 타이밍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4번,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편성 자체가 쉽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없죠. 안창진 인정하고 후차가 찾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순례대로 간다면 4번, 2번, 6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4번, 2번, 6번이 단연 돋보이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현준도 틈새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명 중에서는 윤현준이 득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4번, 2번, 7번이라든지 4번, 6번, 7번 정도는 3차권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윤현준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마크도 어중간하고 선행도 어중간한 상황이라는 점 확실하게 김현경은 마크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창진이 전일 고전했기 때문에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현경 불러드릴 가능성 저치기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 2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전 4번과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4번, 2번, 6번의 3복승 경주권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현준은 묶어서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복승 좀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비팝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김명수가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으로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10경주 때 인천이 노골적으로 김명수를 좀 배제하고 경주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명수가 아무것도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선행도 나서지 못했고 또 저치기도 나서지 못했었던 김명수 바닥으로 밀려났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명수 하지만 금일만큼은 김명수 편성면에서 열등하죠. 본인이 직접 힘을 써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명수를 중심으로 우착을 찾아야 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명수 입장에서는 김옥철이 요즘 잘 갑니다. 그 점 때문에 7번이 힘을 쓰고 김명수가 몰고 와서 직선 출발 살려나가는 견주 연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7번이 힘을 쓰면 김명수 몰고 와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과 7번,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옥철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조, 유태복 둘 중에 한 명이 김영수 뒷자리를 물고 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주호보다는 유태복이 저치기 타이밍까지 잡아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저치기 깜짝 우승 차지해 나갔었던 유태복입니다. 3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이 유리할 것 같아요. 3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도 다분하죠. 윤영수가 아무래도 좀 오기어하고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김옥철이 힘을 쓰죠. 김조가 막혀 나가게 됩니다. 유태복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영수가 전일에서 또다시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김옥철도 선행감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고 7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7번, 5번, 7번하고 6번은 노림수로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월등합니다. 힘을 써도 11초 때 초반까지 끊어낼 수 있는 김영수예요. 전일은 인천이 노골적으로 좀 김영수를 좀 견제 나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김영수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천에게 완벽하게 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강자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김목철 활약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3번하고 7번을 묶어서 3복승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수 빠질 가능성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 좀 음성 정보를 통해서 좀 공격적인 승부도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니죠. 직접 본인이 힘을 써서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김명수 중심으로 김목철, 유태복이 좀 더 나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졌습니다. 물론 같은 성향 파업 선수들끼리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건주 운영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태호가 득점 높은 강자로 나서고 있죠. 이성용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신사팀 협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현구가 이승철, 강진남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반 창원권 협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경구가 이태호를 강제로 인정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태호도 분명 이용구를 견제하고 이성용과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전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점,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태호가 이성용이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닌 상황에 따라서 선행 승부도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예요. 이성용이 힘을 쓰고 이태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신사팀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영구가 따라 나서는 작전 지켜주기보다는 아무래도 본인 우승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승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으로 아무래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3번 쪽이 유리한 변성 견주란 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성용이 힘을 쓰고 7번이 몰아가서 추편에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7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3번 쪽이 유리하다는 점, 7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충분히 충분히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현구가 힘을 쓰게 된다면 이승철과 협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자전거 고장 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물론 자전거 고장 내뜨렸었던 전홍규는 실격 처리 당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전거가 고장 나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강진남, 기형구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3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하고 36입니다. 3일하고 36은 3일하고 36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일하고 36 공략해보고 싶은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이태호가 같은 성향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 7번하고 2번 경주권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7번, 3번, 2번이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3번, 2번 삼복 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영구하고 이승철 여기에 강진남의 협공이 최대 변수인 만큼 삼복승 변수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좀 현장에서 과감하게 한번 배당 공략도 생각해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호가 득점 높은 강자긴 합니다만 할 줄 아는 게 마크 칩밖에 안 되죠. 때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다소 좀 신중하게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데 임유섭 입장에서는 류재민, 이기주와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반면 이재림 입장에서는 김태한, 정현수, 박일호와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한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정현수, 이재린, 박일호가 견주를 풀어나가게 된다면 임유섭이 이기주나 유재민을 달고 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유섭이 그래도 후다닥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승부욕 발휘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임유섭이, 하지만 강자 빠진 경기에서는 임유섭이 선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파업선 상대로 넘어서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재민보다는 아무래도 마크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기주가 3번의 뒷자리를 마크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재민은 몸싸움도 안 되기 때문에 박일호하고 이재림이 들이대면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 털리거나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임윤섭하고 이기주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어요. 특선이 아니라 우수였었는데 나란히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이기주가 직선에서 취임 나서면서 임윤섭과 동반 입상한 적은 있긴 합니다만 이기주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는데 털릴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털어낼 선수는 이재림이에요. 3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체 이재림이 노련을 하기 때문에 임유섭의 이재림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임유섭이 이재림 달고 쏘지는 않죠. 이재림이 끌어내서 터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선에서 크게 돌아 나가게 된다면 이기주가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호 경주권을 먼저 3번, 7번을 차선으로 3호를 먼저 3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임유섭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5번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현수가 힘을 씁니다. 이재림이 몰고 와요. 박일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임유섭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1번 파업 선수들이죠. 정현수도 시속감이 괜찮다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신사팀 협공연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정원래 때도 정현수, 이성용, 이재림 함께 인터벌 훈련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7번하고 1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임유섭이 시속감적인 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는 맞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이재림이 털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3번하고 5번을 묶어서 이재림하고 양분할 심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하고 1번 연합도 파업소들의 협공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양분해서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2부 6경주부터 10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